자, 1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CMHN 이렇게 주고 M값, N값 이거를 이제 구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챙겨둬야 할 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가 같다는 점, 요거를 좀 착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화학 반응식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한번 써봅니다. CM에 HN 플러스 산소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CO2하고 H2O.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연소 후에 O2도 남았다. 그 얘기는 이게 과량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게 과량이다. 자,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좌변에 탄소가 M개니까 우변에 CO2가 M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좌변에 수소가 N개니까 수소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H2O 한 분자당 수소가 2개씩이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N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2분의 N.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를 맞춰주는데, 산소 개수는 여기서 요거 산소가 이렇게 해서 2m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분의 N. 그러면 우변의 산소는 2m 플러스 2분의 N. 자,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변의 산소는 O2가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에다가 나누기 2 해준 결과가 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2m 플러스 2분의 n. 자, 이렇게. 그래, 요거 전교해주면 요쪽에 요 2하고 서로 소거가 되니까 좌변에도 2m 플러스 2분의 n 여기 나오죠. 그런데 반응 전후의 전체 몰수가 똑같다. 이 조건으로부터 개수합이 같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긴 개수가 1이니까 개수합이 같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2m은 그냥 m이죠. 그 다음에 2분의 n, 그러면 4분의 n이네요. 그래서 좌변 개수합은 이렇게 나왔고, 우변 개수는 여기 m 플러스 요거 2분의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n. 자, 이 둘이 서로 같다. 그러면 뭐 얘기 다 됐네요. m 이렇게 쓱쓱 지워버리고 1 플러스 4분의 n이 2분의 n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n 값을 결정하면은 n 값이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n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우리 질량 비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CMHN 요거 xg에 대해서 CO2가 완전 연소인데 3.3x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CMH가 n인데 n이 4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O2의 개수는 m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m 플러스 4분의 n은 1이니까 4니까 4분의 n은 이제 1이 되겠죠. 요거에 O2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m은 모른다 그러면 mCO2 플러스 H2O의 n이 개수가 4니까 2분의 3은 2가 되겠죠. 2H2O. 자, 이렇게 이제 반응식을 새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반응식 쓴 거에서 개수합을 이제 개수합이 아니라 우리 질량비를 이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질량비. 요거는 1몰 질량을 이제 분자량이라고 보면 되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그럼 12m. 탄소가 m개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야? H가 4개니까 4. 자, 요거 하고 여기는 CO2의 분자량이 44죠. 44. 앞에 계수 M이 있으니까 곱하기 M.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이거의 B가 얼마냐 하면은 X. 요거에 대해서 3.3X.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B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X하고 3.3, 요거 이제 B가 이렇게 이 둘이 서로 같다. 이렇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M 값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X는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질 테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44M equal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44M equal 여기 12M 플러스 4에 12M 플러스 4에 곱하기 3.3. 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여기는 4의 배수니까 약분이 되죠. 그리고 3.3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은 11 곱하기 0.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약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하면 M이 3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뭔가 조금 윤곽이 잡히네요. M 값이 3이 나오니까 결국 요 식을 우리 화학식을 이제 다시 한번 써본다면 CM에 CM 우리 M 값을 이미 구했으니까 3이죠. C3H4에다가 플러스 M 값이 3이니까 4O2네요. 4O2 해서 CO2가 M 값이 3이니까 3CO2 에다가 플러스 EH2.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응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질량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그 질량비를 여기 준 거를 잠깐 한번 보면은 Xg 여기가 Xg 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4Xg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의 CO2가 얼마냐면 3.3Xg. 자, 이건 전부 다 질량비란 말이죠. H2는 모르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우리 완성된 화학식을 질량비로 이제 고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질량비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분자량이 우리 M 값을 구했으니까 분자량을 구하면 40 나오죠. 산소의 분자량은 32죠. 3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죠? 왜? 앞에 계수 4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CO2의 분자량은 44죠. 앞에 계수 3이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 우리 이제 지금 질량비를 염두에 두고서 계산할 겁니다. H2O의 분자량이 18인데 18. 그런데 앞에 계수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40으로 나누어 주면은 질량비를 간단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40으로 나눠 주자. 40, 요거 다 40으로 나눠 주고 똑같이 나누기 40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40. 문제에서 질량비를 줬으니까 나누기 40 해주면은 그러면 질량비가 나오네요. 질량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질량비 나온 것이 요거 1, 그죠? 40분의 40이니까 1대 산소는 얼마냐면은 3.2가 되네요. 그 다음에 CO2는 3.3이 되고 요거 그 다음에 H2O는 얼마예요? 0.9가 되네요. 0.9. 자, 질량비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다 그냥 X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X,
3.2x, 3.3x, 0.9x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x에서 반응해서 남은 거를 보면은 여기는 제로가 되고 이 녀석은 4x에서 3.2x를 빼주니까 0.8x네요. 0.8x 이렇게 될 것이고 뭐 CO2하고 H2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요건 뭐 그대로 써주면 되죠. 요거 3.3x 그리고 여기 0.9x 자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기억. CmHn 1몰이 연소되면 H2O 3몰이 생기나. 이거 명백하게 틀렸죠. H2O 1몰당 H2O는 2몰이니까 우리 반응식에서 여기 확인이 됐죠. 요거 2몰. 그 다음에 연소 후 H2O의 몰수는 0.4Y몰보다 작다. 자, 연소 전에 Y몰이 얼마인가 봤더니 Y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연소 전에 우리 그 질량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소 후 H2O의 몰수는 0.4Y몰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연소 전에 Y몰이라고 했는데 요거 그 X가 분자량이 40이니까 Y몰은 얼마냐면은 40분의 1X 플러스 연소전 그 다음에 요거 4X인데 산소가 4X인데 산소의 분자량이 32니까 32분의 4X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Y몰의 구성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사실 4, 8, 30이니까 이거 약분이 되죠. 8분의 X인데 40분의 X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5, 8, 40이니까 5를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면 5, 8, 40, 40분의 5X가 되겠네요. 그러면 합해서 40분의 6X가 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H2O의 몰수, 연소 후 H2O의 몰수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H2O가 0.9X 생겼으니까 요거의 몰수는 H2O의 분자량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제 0.9X 나누기 H2O 분자량이 18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그죠? 요거 9일은 9, 9, 28, 2분의 0.1이니까 20분의 1이죠. 20분의 1x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40분의 6x에다가 곱하기 0.4를 해준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0.4를 곱해주면은 요거 40분의 6x에다가 곱하기 0.4는 10분의 4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100분의 6이 되네요. 요거는 100분의 6x 그래서 100분의 6x 0.4를 곱한 게 100분의 6x인데 이 녀석은 20분의 x는 100분의 x죠. 당연히 작은 게 성립하네요. 그래서 니은 맞다. 그 다음에 연소 후 O2의 질량은 0.8x 이미 계산돼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니은 디귿 5번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응식을 얼른 확보하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질량을 줬기 때문에 질량 비를 지금 이처럼 질량 비를 얼른 셈하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니다. 전기 음성도를 각각 A에서 E 뭐 이제 문자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왔는데 대문자는 원소고 소문자는 전기 음성도니까 그대로 대응하는 걸로 보고서 판단을 하죠. N, O, F 그리고 NA
Mg.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비금속이고 요거는 금속이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비금속이고 두 가지가 금속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료에서 보면은 일단 F의 전기음성도는 4.0이고 플로린과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0.5 차이다. 그랬으니까 전기음성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플로린. 이 녀석이 4.0이랍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는 요거 0.5 차이니까 당연히 3.5가 되겠죠. 3.5 이렇게 될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 질소가 있을 텐데 질소 위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전기음성도의 경향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자 원소 자체의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A, B, C, D, E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이제 찾자 그거죠. 그래서 그 대응을 한번 찾아보는데 먼저 여기서 관찰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A-C의 절대값 전기음성도 차가 요거 1.0, 0.5 이거 극성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유성 결합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들이 결합한다면 공유성. 그 다음에 이쪽에 B-C하고 B-D 요걸 보니까 요쪽에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BC나 DE 거기는 금속과 비금속 이런 요건 이온성이다. B와 D는 가능성이 두 가지죠. 요거는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이렇게 짝지은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짝진 것일 수도 있겠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어쨌든 B, D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B와 D는 둘 다 금속이든가 둘 다 비금속이든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B와 C, D와 E는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걸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상하기를 B와 D가 금속이면 C, E, A가 비금속이겠다. 이런 예측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 C, E가 일반적인 그 예측상 우리는 A, C, E가 이게 전기음성도가 큰 쪽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대문자 A, C, E는 요거는 비금속을 의미하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고요. 우리 이제 대문자 A, 소문자 A 뭐 이거 구분하는 거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소문자로만 쓰죠. 금속은 B와 D 요것이 전기음성도 자료로 봐서 요것이 금속일 거다. 일단 이렇게 추론이 되네요. 경향으로 봐서 그러면 이쪽에 자료를 보니까 A를 기준으로 C와 A를 기준으로 E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A가 플로린일 가능성이 등장하네요. 마침 A와 E가 0.5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그러면 E가 산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동적으로 C가 질소. 그럼 여기는 3.0이 나와야 하겠죠. 왜냐하면은 요 차이가 1.0이다 그랬으니까. 그죠? A와 C의 차이가 1.0이다. 그럼 이제 B와 D 중에 어느 쪽이 나트륨 어느 쪽이 마그네슘이냐 그건데 B와 D의 차이가 0.3이고요. D와 E가 여긴데 여기가 2.6이에요. 요거하고 차이가 2.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요것이 2.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능성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제 판단을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질소를 C라고 하고 플로린을 A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B와 C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2.8. 그럼 요것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하죠. 여기 A고 여기 C다.
이쪽 근거를 보니까 가능성은 C가 바로 플로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이제 보자. 그럼 C와 B가 2.8이다 그랬으니까 이 C와 B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가 2.8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마그네슘을 B라고 한번 그렇게 판단을 해보자. 마그네슘을 B. 그러면 나트륨은 D가 되겠네요. 요 둘이 0.3이라는 겁니다. 요게 0.3. 자, 그랬을 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D와 E가 2.6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D와 E가 2.6이다 그랬으니까 E 여기하고 요거하고 요게 2.6이다. 요것이 합당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가 3.5인데 지금 마그네슘 여기가 2.8 차이, C하고 마그네슘 요게 B하고 2.8 차이, 요게 0.3이니까 요거 합쳐지면 3.1이죠. 그러면 여기 2.8에 0.3 해서 3.1만큼 그렇다면 요 녀석은 0.9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요게 자 3.5하고 0.9하고 요 차이가 2.6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이 내용은 합당한 자료하고 합당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해석하는 내용 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추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보세요. 기억 N의 전기 음성도는 C다. 지금 우리 N의 전기 음성도를 우리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A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B와 E는 1대1로 결합한다. B가 지금 마그네슘, E가 산소니까 마그네슘과 산소는 MgO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대1. 왜?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 맞다. 그 다음에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중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 자, 지금 Na 플러스 Mg2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이온 반지름이 같은 3주기 원소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더 작죠. 왜? 마그네슘의 핵 전하가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는 D다. 이거 옳지 않네요. 그렇다면은 니은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죠. 자, 주로 복잡하고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뒤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시간 관리 여기에 상당히 유념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